네, 2024년 올해는 AI의 본격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비즈니스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경희대 빅데이터 응용학과 이경전 교수님과 함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정말 본격적으로 비즈니스가 나올 것이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 AI 열풍을 위해서 하루하루 다르게 하루만 지나도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네, 또 맞습니다. 더 발전된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AI 산업 현재 트렌드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최근 한 달을 보면 오픈 AI가 지난 2월에 이제 1분 길이의 일관성 있는 어떤 동영상을 생성하는 소라를 이제 출시했고요. 그랬죠. 3월 첫 주는 이제 오픈 AI 출신들인데 이제 아마존과 구글이 투자한 엔스로픽에서 GPT-4보다 성능이 더 좋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클로드 3를 이제 출시했습니다. 네. 그거는 명령을 한글로 치면 100만 글자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나온 거고요. 예. 오늘 소식인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락이라는 AI를 오픈 소스로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그락. 네, 또 지난주에 애플은 처음으로 자기 AI 모델인 MM1이라는 것이 담긴 논문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예. 또 같은 날에 피겨라는 어떤 로봇 회사는 오픈 AI 협업해서 예, 들었습니다. 네, 네.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행동하는 그런 로봇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진짜 말씀드린 대로 매일 한 주간, 주간이 아니에요. 거의 매일 바뀌는 네. 상황인데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좀 봐야 되는데 AI가 과연 그러면 우리 시대에 어디까지 활용이 될 수 있을까? 산업은 어디까지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언젠가는 대부분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순서가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챗GPT가 나오면서 일반 사무직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매일매일 어떤 AI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죠. 교사나 교수나 학생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떠한 이제 의학 또는 제조 이런 쪽에 이제 계속 가는 건데요. 제조업체들은 많이 이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떻게 AI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래도 경쟁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죠. 품질 관리나 어떤 설계 이런 데 많은 이미 사용되고 있고요. 예. 금융이나 유통, 교통 분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재 AI 세계 시장 규모는 한 1,000조 정도로 보고 있고 매년 한 10%에서 15% 정도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요즘 테무라든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어떤 플랫폼 기업도 예. 완전 AI로 인해서 그런 저가로 배송하고 하는 것들을 다 이제 실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자체적으로 이 워싱턴 무역관 자체 조사라는 표를 보면 인공지능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처음에 가상 어시스턴트,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와 사물 인터넷 이게 이 순서가 그러면 비중이 높은 순서인가요? 적용하는 일단 순서가? 가상 어시스턴트라는 건 지금 챗GPT라는 생성 AI나 텍스트 생성 AI로서 예. 이제 가장 주류의 것이 되고요. 예. 꼭 순서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이런 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챗봇의 끝판왕이다. AI 에이전트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얼마나 어떻게 앞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난 1년은 어떤 텍스트나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생성 AI였는데 이제는 사용자와 대화를 하면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어떤 사용자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어떤 계획을 하고 그런 실행을 하는 그런 걸 이제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5년 내에 이제 에이전트가 이런 플랫폼을 다 바꿀 것이다. 그다음에 여러 플랫폼들도 결국 어떤 개인의 에이전트가 부르는 형태로 해서 플랫폼 간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오픈 AI가 어떤 곧 이제 AI 에이전트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사가 작년에 지난달에 예. 디인포메이션이라는 곳에서 공개돼서 좀 사람들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챗GPT와는 별개로 에이전트 모델을 또 개발을 해서 내놓는다 이거죠? 네네. 주로 제가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기에 에이전트 모델은 사실 소매업체, 애플의 실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통신사 일부 회사 하고 있는 방송 지니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도화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B2C가 주로 이제 타겟이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옆에서 사용자랑 어떤 좀 사적인 대화를 하다가 그렇죠.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만약 내가 이 사람이 좀 배고픈 것 같다 그러면 음식을 시킬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으면 택시 앱을 부를 수도 있고 예, 이제 그런 모든 것 그동안 우리가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첫 화면에 여러 앱들이 있었지만 그 앱들을 대신해서 부르는 그런 어떤 AI 에이전트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숙제도 해주고 이런 거 아닌가요?
네, 하지만 여러 마지막 순간에 인간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AI도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지금까지는 솔직히 뭐 앞서 얘기한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거의 불완전한 또 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서비스를 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고도화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분명히. 그죠? AI 발전 속도가 이제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건데 이제 초지능 시대에 도래했다. 초지능. 뭐 어떻게 영문으로 하면 슈퍼 인텔리전스가 될 정도 될까요? 하이퍼 인텔리전스? AI 기술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지금? GPT-4를 보통 스탠포드대 학부생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번에 클로드 3를 스탠포드대 대학원생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그렇게 또 완벽하지는 않죠. 네. 근데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발전해서 모든 인류의 총합보다도 더 우수한 어떤 AI가 나온다라고 상정하는 것이 이제 뭐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일반 인공지능 또는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런 것들도 특이점에 다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의 총합을 넘어선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때 가서도 우리는 여전히 달나라에 가기 어렵고 만병통치약도 얻기 어렵고 그다음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심리도 읽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AI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의 심리를 아는 것처럼 대답할 수 있겠지만 추측이잖아요, 그죠? 그 추측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모든 총합을 더 뛰어넘는 AI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AI는 그 인간의 어떤 도구로 기능하고 서로 불완전한 것이죠. 사람도 불완전하고 AI도 불완전한 상태에서 좀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기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랩처럼 이런처럼 인간을 훨씬 뛰어넘어서 인간을 지배하는 AI들이 판을 치게 될까봐 지금 AI 반대하는 사람들 윤리적으로 반대하는 건 그런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발전 속도를 보면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걸 맞습니다. 어디까지 제어를 해야 될지가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이제 프론티어 AI라고 해서 현재 이제 세계 선진 각국이 어느 정도 중국 포함해서 합의한 것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그 프론티어 AI는 중국을 포함해서 각 나라가 예. 자기의 상황을 좀 서로 공개하면서 규제에 협조하자. 마치 핵무기 개발을 좀 강대국들이 서로 논의하면서 자율 규제하려고 하는 규제하듯이, 것처럼 예. 그런 프론티어 AI 부분의 어떤 규제 방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AI에서 어떤 편향이라든가 중독이라든가 의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또 해결하는 그런 AI 윤리와 규제와 정책 분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픈 AI하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피규어 AI가 협업을 해서 모델명이 피규어 01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휴머노이드인데 네. 오픈 AI에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을 적용한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뭐 진짜 이거도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어느 정도 좀 진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은 뭐 일본의 소니나 혼다나 그런 휴머노이드가 계속 실패했죠. 지난 20, 30년간은. 그렇죠. 네. 근데 그 챗GPT 같은 대화가 가능한 AI가 나오면서 지금 로보틱스, 특히 휴머노이드가 급격하게 관심을 갖게 되는 분야입니다. 이제 그동안은 로봇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렇죠. 뭐 걸레를 가져오라 그러는데 수건을 가져오고 이런 문제가 동물서답하고, 생긴 거죠. 예, 네. 예. 근데 이번에 그 피겨 01, 01의 그 시연을 보면 이제 사과를 가져오면 뭐 사과를 가져오라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갖고 와 했더니 여러 개 중에서 사과를 이제 줬고요. 너가 방금 한 행동에 대해서 한번 왜 그렇게 설명해봐 했더니 다른 건 먹을 수가 없는데 사과는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화면이 나오겠네요. 저게. 네,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 행동까지 하는 네, 그런 것들을 보여줘서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주고 있고요. 예. 일론 머스크의 어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을 굉장히 대량 생산해서 그동안은 로봇이라는 것은 어떤 교수의 연구실이나 그런 실험실에서 하나의 시제품 하나를 만드는 그렇죠. 형태로 하고 시연을 하는데 그쳤다면 이제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대 정도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로봇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조만간 그런 로봇들이 상용화될 그런 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제조업체에서 이걸 휴머노이드 산업을 제조사가 특화될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AI가 계속 발전하면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빅테크 기업에서 AI를 나오면서 이제 대체하는 뭐 사실 일자리 실제로 줄이고 있기도 하고 국내 일자리가
AI가 번성하게 되면 300만 개 이상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연구 보고서도 있어요. 네. 이런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미국의 인디드라는 어떤 구인구직 관련 기업의 리포트를 따르면 이제 잡 포스팅이라고 그러죠. 예. 이제 구인 광고가 예. 줄어든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정보 다큐멘테이션, 뭐 수학, 그 금융 이런 쪽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잘하고 AI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또 오히려 전문성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의 어떤 구직 수요가 구인 수요가 굉장히 줄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생성 AI를 활용한다라는 개념의 구인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분야, 예. 그다음에는 줄어들 수 있지만 또 AI를 활용하는 분야는 늘어난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늘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그 분야의 어떠한 직업의 수요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 분야가 생산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분야가 오히려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영향이 있지만 오히려 생산성이 좋아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많아져서 그쪽에 오히려 직업이 더 많아지고 산업이 발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카메라가 발명됐을 때 화가가 직업을 잃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죠. 가장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번 직종은 화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화실을 사진관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초상화를 하루에 기껏 몇 장 못 그리던 화가들이 사진을 계속 찍으면서 이제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마부도 마찬가지죠. 어떤 마차를 운영하는 마부는 굉장히 말에게 밥도 주고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힘들었을 텐데 자동차로 바뀌면서 마부들이 이제 운전사로 변신했고 카메라와 관련된 산업은 뭐 이런 방송사, 신문사, 책, 출판사 이런 것들이 발전했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가 나오면서 교통산업, 뭐 정비, 자동차 제조업 많은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AI도 결국 그런 다른 기술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요. 마지막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마지막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AI는 계속 새로운 산업과 직업을 창출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요. 교수님, 그 세계 인공지능학회에서 이번에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 수상을 하셨다고요? 네. 아, 이거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떤 기술을 개발하신 거예요? 일단 세계 인공지능학회는 원래 미국 인공지능학회로 출발해서 이제 이름을 더 크게 바꾸었는데요. 네. 이제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오래된 인공지능학회입니다. 매년 그 인공지능을 산업에 잘 응용한 그러한 팀에게 이제 상을 주는데요. 예. 제가 그 상의 이름이 이제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인데 예. 그 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 어떤 기술이었습니까, 그럼? 이번에 한 것은 그동안 AI 하면 우리가 맨날 구글, 뭐 아마존 이렇게 큰 회사들, 네이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AI 하면 데이터가 많고 또 AI 개발자가 많은 그런 대기업들이 주로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AI의 격차가 커집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렇죠. 또 일반 시민과의 격차가 커지는데 제가 이번에 개발한 것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데이터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AI 개발자가 부족하더라도 예. 또 데이터를 그런 플랫폼에 뺏기지 않고 서로 AI를 공유해서 강력한 AI를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개발을 했고요. 데이터는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과 하는 어떤 영수증 데이터. 그 데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개인한테는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데이터고 또 기업들한테는 또 영업 비밀과 같은 것들인데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 군데 다 모으지 않더라도 AI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연합학습 기술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나왔던 제약 분야에서도 최근에 한국에서 출발한 것이 이제 제약회사들이 같이 신약을 개발하고 싶어도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연합학습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도 강력한 AI를 서로 공동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약산업에 이루어진 거라면 이번에 제가 연구한 것은 그것이 유통산업. 이제 AI를 서로 공유하면서 강력한 AI를
소상공인들과 개인 사업자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AI 산업이 특히 빅브라더들이 자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 산업이기 때문에 이 몇 군데 구글이라든가 몇 군데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이거는 중소 영세한 업자들도 연합을 해서 AI 개발에 선도를 할 수 있다. 네, 처음에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는 어떤 귀족들의 레저용으로만 사용됐지만 지금은 마이카시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용하죠. 그러네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대기업, 플랫폼 기업만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이번에 하렉스 인포텍과 같이 개발한 그러한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은 이제 모든 개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I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요즘 많은 회사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어떤 민주화, 인공지능의 보편화. 모든 기술은 처음에는 귀족을 위해서 만들어지지만 결국 대중화되고 민주화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기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 AI 사업 전망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인덱스 발표 기준대로라면 한국이 AI 경쟁력이 세계 6위라고 하는데 이게 괜찮은 겁니까? 일단 미국과 중국이 아주 강한 이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AI가 꼽히게 된 것이 캐나다와 또 영국의 기여가 오픈 있습니다. AI도 있으니까. 네. 그 두 나라를 빼면 벌써 4등까지가 채워지고 그러네요. 거기에 이제 일본, 독일 뭐 이렇게 경쟁하다 보면 한국이 사실은 제일 올라갈 수 있는 것이 한 3위에서 6위 사이입니다. 6위 이하로 절대 떨어지면 안 되고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국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어떠한 개발하는 어떤 전략에서의 어떤 경쟁은 크게 프론티어 AI를 개발하는 그런 경쟁이 있고요. 그래서 오픈 AI, 엔스로픽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그것을 이제 네이버라든가 LG가 이제 좀 프론티어 선도하고 AI 있죠. 쪽으로 같이 경쟁해주고 있습니다. 더 잘해야 되고요. 또 업스테이지 같은 그런 스타트업이 또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프론티어 AI 개발하는 쪽. 또 한쪽으로는 그런 발전하고 있는 AI를 활용해서 제조, 금융, 뭐 의학, 교육 모든 분야에 이제 사용하는 그런 AI를 잘 사용하는 전략이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경제 언박싱 AI 얘기 이경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